제릴류그룹 본사 로비는 거대한 신전과도 같았다. 바닥은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최고급 대리석으로 빛났고 천장에서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조명이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숨막히는 긴장감이었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마치 사열을 받는 군인들처럼 두 줄로 늘어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적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맨 앞줄에 선 박동훈 부회장의 표정은 특히나 굳어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JW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회장이 병석에 누운 이후 그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사회는 그의 뒤통수를 치듯 외부에서 새로운 CEO를 영입했다. 마치 자신의 왕국에 낯선 왕이 입성하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는 곁에 선 비서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강민준이라고 했나 어떤 놈이지? 해외 지사에서 경이적인 실적을 올린 인물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이지만 냉혹하고 빈틈없는 인물이라는 평판이 있습니다. 박동훈은 코웃음을 쳤다. 냉혹하고 빈틈없다고 이 JW라는 정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바로 그때 거대한 회전문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준, 새로운 CEO였다. 그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칼로 자른 듯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도열한 임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을 뿐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로비 전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훑었다. 마치 맹수가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듯 때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임원들은 저마다 마른 침을 삼켰다. 첫인상만으로도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강민준은 박동훈 앞으로 다가와 형식적인 악수를 나누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부회장님. 천만에요, 강 대표님. 환영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겨져 있었다. 강민준은 임원들의 행렬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임원들은 뻣뻣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그의 시선은 사람들 기둥 조명 그리고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청소부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이서연.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수백 명의 청소부 중 한 명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말을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한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도 로비 한쪽 구석에서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사람처럼 묵묵히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미해서 그 누구의 시선에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준의 시선은 달랐다. 그가 서연이 있는 곳을 지나칠 때 그의 발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느려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대걸레를 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왼손 대걸레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이 아주 작고 빠르게 움직였다. 손가락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몇 가지 의미를 가진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수화였다. 덩지한 뱀 조심. 그것은 문장이 아니었다. 단어의 나열. 암호였다. 강민준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꿈틀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 미세한 교류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동훈은 새로운 CEO가
왜 하찮은 청소부 따위에게 눈길을 주는지 의아했지만 곧 자신의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 순간을 잊어버렸다. 다른 임원들은 자신의 차례에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강철 같은 훈련 덕분에 평온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 거대한 사냥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사냥꾼이었다. 환영 행사는 짧게 끝났다. 강민주는 임원들을 이끌고 CEO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웅장한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임원들이 사라지자 서연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로비를 둘러보았다. 대리석 바닥에는 방금 전까지 이곳에 서 있던 권력자들의 희미한 잔상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청소 카트를 밀고 직원용 복도로 사라졌다. 좁고 어두운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어깨는 펴지고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해졌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얼굴이 들리자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눈이 드러났다. 그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이고 공허한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분석하는 날카로운 지성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아주 작은 무선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하데스 호출의 응답. 그녀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특수 제작된 장치를 통해 파트너에게 자신의 음성을 직접 전송하고 있었다. 수신이 넘어 바로 몇 분 전 로비에서 마주쳤던 강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은 예상대로 둥지의 주인은 자리에 없고 뱀이 옥좌를 차지하고 있다. 경계심이 극도로 강해 오늘 나의 신호에 아주 미세한 반응을 보였어. 조심해야 할 상대다. 알겠다. 계획대로 진행한다. 내일 아침 널 내 방으로 부르겠다. 그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첫 번째 연극이다. 마음 단단히 먹어. 문제없다. 통신이 끝났다. 서연은 이어폰을 다시 숨겼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작업복, 평범한 얼굴 말을 못하는 장애인. 이것은 그녀의 가장 완벽한 무기이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갑옷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빌딩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저 말 못하는 불쌍한 청소부가 운 좋게 CEO의 동정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다. 거대한 뱀 박동훈을 잡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을 가장 하찮고 무해한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야 하니까.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JW그룹 빌딩은 새로운 CEO의 등장으로 미묘한 흥분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직원들은 저마다 커피를 들고 모여 어제 있었던 환영식과 새로운 대표 강민준에 대해 수군거렸다. 봤어, 눈빛이 장난 아니더라. 얼음장 같았어. 박 부회장님 표정도 안 좋으시던데. 앞으로 피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들었어. 어제 강 대표가 청소하는 아줌마를 빤히 쳐다봤다던데. 에이 설마 그 높은 양반이 뭐하러.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지만 그 누구도 진실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다. 그저 그들 세계의 권력 다툼에 대한 막연한 추측일 뿐이었다. 이서연은 어제와 똑같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정 어린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다. 말 못하는 불쌍한 청소부. 이보다 더 완벽한 위장은 없었다.
사무실 전체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오전 10시. 사건이 터졌다. 육중한 체격의 보안팀장이 평소에는 임원들이 있는 최상층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그가 1층 로비를 지나 사무지원팀과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구역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의 등장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미화원 휴게실 문을 열고 안을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계십니까? 휴게실 안에 있던 다른 미화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서연 말을 못하는 그 젊은 청소부 보안팀장이 무슨 일로 그녀를 찾는단 말인가. 서연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 물론 계산된 연기였다을 짓고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강민준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보안팀장의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휴게실은 물론 복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직원들이 경악했다. CEO가, 그것도 새로 부임한 냉혈한 CEO가 왜 일개 청소부를, 그것도 말을 못하는 장애인을 찾는단 말인가? 혹시 어제 무슨 사고라도 친 건가? 아니면 무언가 엄청난 것을 목격하기라도 한 건가? 서연은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보안팀장의 뒤를 따랐다.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손을 가늘게 떨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다. 동정, 호기심, 경멸, 조롱.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수치스러운 길, walk of shame. 서연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최상층 CEO 플로어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졌다.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방향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비서실의 직원들은 경멸과 의혹이 가득한 눈으로 서연의 초라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보안팀장은 CEO 집무실에 두꺼운 원목문을 노크했다. 대표님 이서연 씨를 모셔왔습니다. 들여보내.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연기를 잊지 않고 잔뜩 주눅이 든 채로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그녀는 이 거대한 공간에 강민준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집무실은 축구장만 한 크기였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강민준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몇 분간의 무거운 침묵. 이것 또한 그녀의 담력을 시험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마침내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집무실 밖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연기 잘하는군, 하데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모든 것이 변했다. 겁에 질려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리한 분석가의 시선이 자리 잡았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그녀는 더 이상 작고 나약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입을 여는 대신 뇌파통신 장치를 통해 그의 머릿속으로 직접 목소리를 전송했다. 맑고 차분하며 강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당신도 만만치 않군요, 제우스. 하데스. 하뎃, 지하 세계의 왕. 그녀의 코드명이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즈스 세웃, 신들의 왕.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강민준의 코드명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강민준은 집무실 한쪽 벽을 손으로 터치했다. 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비밀 작전실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박동훈이 눈치채기 전에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강민준이 홀로그램 스크린을 켜자 박동훈을 중심으로 한 거미줄 같은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지난 6개월간 네가 심어놓은 씨앗들 덕분에 놈의 자금 흐름 중 일부를 파악했다. 하지만 이건 꼬리에 불과해. 몸통은 훨씬 더 거대하고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 서연 즉 하데스는 스크린을 보며 말했다. 놈은 지난 5년간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어. 유령 회사를 세워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있지. 이 빌딩의 보안 시스템 법무팀, 심지어 일부 언론까지 전부 놈의 손아귀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6개월간 청소부 이서연으로 살며 수집한 정보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작전 계획을 세웠다. 강민준은 CEO의 권한을 이용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며 박동훈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청소부로 위장한 차에 박동훈의 비밀 금고나 숨겨진 서류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새로운 비상 연락망과 증거물 전달 방식을 정했다. 쓰레기통으로 위장한 비밀 수거함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남기는 눈에 띄지 않는 표식 등. 그들의 대화에는 오랜 시간 함께 임무를 수행해온 파트너 특유의 신뢰와 긴장감이 공존했다. 이제 돌아가. 놈이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다. 작전 회의가 끝나자 강민준이 말했다. 서연은 다시 이서연의 가면을 썼다. 강민준은 책상 위에 있던 고급 초콜릿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밖에서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지. 어머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는 친절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라고. 그럼 넌 울먹이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가면 돼.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서연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강민준이 시킨 대로 눈물을 글썽이며 초콜릿 상자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비서들과 직원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스토리를 완성했다. 어머, 웬일이야. 대표님 보기보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네. 그러게 말이야. 불쌍한 청소부 아줌마를 격려해 주려고 부르셨나 봐. 가장 완벽한 거짓말은 상대방이 스스로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박동훈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휴하고 있군. 고작 청소부 하나 불러서 위선적인 자비를 베풀다니. 그런 감상적인 놈이 이 바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강민준을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저지르게 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터였다.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무시한 그 감상적인 쇼가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작전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JW그룹 빌딩의 밤은 이서연의 무대가 되었다. 낮 동안 그녀는 여전히 말 못하고 어수룩한 청소부였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직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웠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거대한 빌딩이 침묵에 잠기는 순간 그녀는 그림자 속의 사냥꾼으로 변신했다. 그녀의 청소 카트는 단순한 청소 도구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첨단 첩보 장비로 가득 찬 움직이는 작전 기지였다. 대걸레 손잡이 안에는 고성능 도청 장치가, 세제통 밑바닥에는 소형 폭약이, 그리고 그녀가 신은 낡은 작업화 밑창에는 어떤 전자 잠금 장치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능키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재무팀 사무실이었다. 박동훈의 비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재무팀 복도를 지났다. 사방에 설치된 CCTV는 그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구역을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이었으니까. 재무팀 사무실 문 앞. 최신식 홍채 인식 및 지문인식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는 척하며 손수건 모서리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로 잠금 장치를 스캔했다. 데이터는 즉시 그녀의 작업화 밑창에 있는 해킹 장치로 전송되었다. 10초 후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안경을 썼다. 평범한 뿔테 안경처럼 보였지만 렌즈에는 야간 투시 기능과 증강현실 기술이 탑재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사무실 안의 모든 사물들이 녹색 형광빛으로 보였다. 그녀는 곧장 박동훈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재무팀장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는 책상 위나 서랍을 뒤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쓰레기통을 살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금고에 숨기지만 가장 무의식적인 단서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법이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집게로 쓰레기통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구겨진 메모지 영수증, 그리고 잘게 파쇄된 문서 조각들. 그녀는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안경의 증강현실 기능을 활성화했다. 렌즈가 조각들의 형태와 내용을 스캔하고 슈퍼컴퓨터급 연산 능력을 가진 프로세서가 수백만 개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의 망막 위로 파쇄되기 전에 문서 내용이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시베리안 블루 크리스탈 개발 프로젝트, 1차 투자금 500억 원 집행 승인 요청, 사이베리안 블루 크리스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JW그룹의 공식적인 프로젝트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 유령 프로젝트, 즉 페이퍼 컴퍼니일 확률이 높았다. 그녀는 복원된 문서 내용을 즉시 자신의 뇌에 저장했다. 그녀의 뇌는 한번 본 것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기억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재무팀장의 책상 밑에 나사못으로 위장한 초소형 녹음 장치를 부착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 그대로 되돌려 놓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 같았다. 다음 날 낮 강민주는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CEO 자리에 앉아 빙하처럼 차가운 눈으로 임원들을 훑어보았다. 지난 분기 해외 개발 프로젝트들의 실적이 대단히 부진하군요. 특히 일부 프로젝트는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부회장님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시베리아엔 블루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섣불리 아는 척을 했다가는 적에게 경계심만 심어줄 뿐이었다. 박동훈은 예상했다는 듯이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다. 대표님,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원래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현지 사정이나 정치적인 변수도 많고요. 투자금이 모두 성과로 이어질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박동훈의 옆에 앉아있던 재무담당 임원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그들을 압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질문은 박동훈과 그의 라인에 있는 임원들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동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재무팀장을 불렀다. 새로운 놈 건방지게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당분간 모든 해외 송금 루트를 예비 채널로 돌려. 그리고 관련 서류들은 이중으로 파기해. 꼬리가 잡힐 만한 건덕지는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들의 모든 대화는 바로 그들의 발밑에 있는 작은 나사못을 통해 이서연의 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자료 보관실이었다. 시베리안 블루 크리스탈 프로젝트의 실체가 담긴 원본 서류가 그곳에 있을 터였다. 자료 보관실은 지문과 비밀번호, 그리고 동작 감지 센서까지 동원된 3중 보안 구역이었다. 그녀는 환풍구를 통해 잠입했다. 좁고 먼지 쌓인 환풍구를 소리 없이 기어가는 것은 숙련된 훈련의 결과였다. 그녀는 레이저 센서의 격자망을 고개 하듯 통과하고 마침내 자료 보관실 내부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거대한 서가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건물의 모든 도면과 서류 배치도가 입력되어 있었다. 그녀는 해외개발 우팀의 서가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S섹션에서 시베리안 블루 크리스털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을 찾아냈다. 그녀가 파일의 내용을 펜 모양 스캐너로 빠르게 스캔하던 순간이었다. 철컥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와 함께 순찰 중인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정에 없던 순찰이었다. 이봐 김대리, 이쪽은 아까 확인했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거지. 요즘 새로 오신 대표님 때문에 보안이 강화돼서 말이야.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초. 그녀는 스캔을 멈추고 파일을 제자리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는 거대한 서가와 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조차 죽였다. 그녀의 몸은 마치 주변의 어둠과 하나가 된 것 같았다. 경비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왔다. 불빛이 서가 사이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서연이 숨어있는 곳 바로 앞을 비추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거봐, 아무 이상 없잖아. 빨리 가서 쉬기나 하자고. 경비원들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위기를 넘긴 서연은 다시 나와 나머지 파일들을 마저 스캔했다. 그리고는 왔던 길을 되짚어 환풍구를 통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새벽 3시, 그녀의 작고 낡은 아파트. 창밖의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방은 푸른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암호화된 노트북 앞에 앉아 오늘 밤 수집한 정보들을 조합하고 있었다. 시베리안 블루 크리스탈은 러시아의 한 유령 회사를 통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돈 세탁 수법이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자금 흐름도를 보며 주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빙산의 일각을 찾았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그녀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JW그룹의 빌딩이 거대한 괴물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찾아낸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서연이 보낸 빙산의 일각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강민주는 즉시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그는 CEO의 권한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선포했다. 명분은 경영 투명성 강화. 하지만 감사 대상과 범위는 지난 5년간의 모든 해외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다. 칼날이 박동훈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룹 내부 감사팀 대신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외부 회계법인 정의를 감사 주체로 선정했다. 박동훈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동훈 라인에 있던 임원들은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미쳤어. 외부 감사를 끌어들이다니. 이건 우리를 전부 죽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부회장님 어떻게든 막으셔야 합니다. 박동훈의 집무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최고급 크리스탈 잿더리를 벽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강민준 이 애송이 같은 놈이 감히 내 앞에서 칼춤을 춰 그의 분노는 곧 차가운 의심으로 바뀌었다. 강민준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했다. 마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박동훈은 자신의 측근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수십 년간 자신에게 충성을 바쳐온 임원들. 배신할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의심이 향하는 방향을 애써 부정했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당장 IT 보안팀장과 법무팀장 들어오라고 해.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감사를 중단시키고 강민준의 예봉을 꺾어버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었다. 감사의 칼날이 더 깊이 들어오기 전에 적당한 놈 하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지워 꼬리를 자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재무팀의 김 부장. 그는 JW그룹에서 20년을 넘게 일한 성실한 직원이었다. 능력은 있었지만 성품이 너무 정직하고 소심해서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만년 부장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과거 몇 차례 박동훈이 지시한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물론 박동훈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금방 꼬리를 내렸지만 박동훈은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정직한 놈들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없어. 박동훈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김 부장은 완벽한 재물이었다. 그날 밤 박동훈의 지시를 받은 IT 보안팀장과 재무팀의 측근 몇 명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대화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던 이소연의 눈과 귀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었다. 김 부장 컴퓨터에 이 데이터를 심어놔. 그놈이 지난 3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보이게. 관련 회계 장부들도 전부 조작해. 누가 봐도 김 부장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어야 해. 내일 아침 외부 감사팀이 재무팀 감사를 시작할 때 우연히 이 증거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서연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칸막이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비자금이나 권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비열한 범죄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의 만행을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여기서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면 거대한 뱀의 몸통을 잡으려던 작전 전체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그들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기록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은 박동훈의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특별감사팀은 재무팀 감사에 착수했고 박동훈의 하수인이었던 재무팀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조작된 데이터와 장부가 감사팀에 제출되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박동훈은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임했던 김 부장이 수년간 우리 회사의 돈을 횡령해왔다니 당장 그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는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 대표님,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내부 기강회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의 성견지명 덕분에 이런 썩은 사과를 도려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이 건은 검찰에 맡기고 불필요한 내부 감사는 중단하여 어수선한 회사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희생양을 통해 감사를 중단시키려는 교활한 속셈이었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박동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지난밤 서연에게 모든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추악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연극에 장단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김 부장은 보안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절망 그리고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제까지 그와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했다. 그는 결국 짐을 쌀 시간도 없이 범죄자처럼 보안팀에게 양팔을 붙잡혀 회사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서연은 로비 구석에서 창밖으로 끌려나가는 김 부장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나는 한 가장의 무너진 어깨, 그의 절망적인 눈빛, 그 모습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박동훈은 선을 넘었다. 이것은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그는 단지 무고한 사람 한 명을 짓밟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가장 무서운 사냥꾼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강민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놈들이 선을 넘었다. 이제부터 자비는 없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단순한 작전 수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이자 심판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박동훈의 제국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부장의 억울한 퇴사는 박동훈에게 잠시 숨 돌릴 틈을 주었지만 강민준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김 부장 사건을 명분 삼아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밀어붙였다. 박동훈은 깨달았다. 쥐새끼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쥐새끼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대담했다. 한편 이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김 부장을 올감했던 조작된 증거들. 그것은 완벽한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을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진실의 조각이 필요했다. 서연은 바로 그 작은 균열을 파고들고 있었다. 조작된 송금 내역이 향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그 계좌에 접속했던 내부 IP 주소. 박동훈의 부하들은 뒤처리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데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수백만 개의 로그 기록을 역추적한 끝에 마침내 하나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을 발견했다. 그것은 JW그룹의 메인 서버가 아닌 존재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고스트 서버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서버의 물리적 위치는 이 빌딩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지하 3층의 코어 코어레라고 불리는 통합 서버실이었다. 코어는 JW그룹의 심장이자 두뇌였다. 그룹의 모든 대외비 정보와 핵심 기술 데이터가 보관된 곳. 그곳의 보안은 국정원의 시설에 버금갈 정도였다. 다중 생체인식 무게, 감지 센서 동작 감지 레이저, 그리고 24시간 무장 경비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박동훈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자신의 진짜 범죄 기록, 즉 비자금의 전체 내역이 담긴 마스터 원장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서연의 눈이 빛났다. 드디어 뱀의 심장을 찾아냈다. 그녀는 즉시 강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목표 확인. 지하 3층 코어. 오늘 밤 직접 들어간다. 강민준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다. 위험하다. 지원 병력을 보낼까? 아니, 나 혼자 가야 해. 이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같은 시각 박동훈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팀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부회장님, 이상합니다. 지난 몇 주간의 CCTV 기록을 분석해 봤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뭐가 말인가? 그 말 못하는 청소부 이서연 말입니다. 재무팀에서 정보가 새기 전날 밤 그녀가 재무팀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자료 보관실 파일이 유출되기 전날 밤에도 그녀가 그곳을 청소했습니다. 그녀의 청소구역과 정보 유출 지점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일치합니다. 박동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섬뜩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강민준의 등장 연이은 정보 유출, 그리고 늘 현장 주변에 있었던 그 청소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양복을 입은 배신자를 찾고 있었지만 진짜 쥐새끼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년 오늘 밤 어디를 청소할 예정이지? 지하 주차장과 지하 2층까지입니다, 부회장님. 박동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덫을 놓는다. 지하 3층 코어에 모든 경비를 물리고 나 혼자 기다리겠다. 그 쥐새끼가 제 발로 기어 들어오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연은 작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고 환풍구 통로를 통해 움직였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는 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그녀는 거미처럼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이동했다. 지하 3층 코어 입구. 그녀는 환풍구 덮개를 열고 밖으로 나왔다. 예상대로 복대는 경비원 한 명 없었다. 너무 조용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코어의 육중한 강철문으로 다가갔다. 5단계에 걸친 보안 시스템. 그녀는 손목에 찬 시계에서 가느다란 와이어를 꺼내 첫 번째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재무팀장의 지문을 복제한 특수 필름으로 통과했다. 홍채 인식은 그녀는 작은 거울을 꺼내 레이저 스캐너의 빛을 교묘하게 반사시켜 센서를 교란시켰다. 마지막 잠금 장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원장은 저 문 너머에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해킹 장치를 연결했다. 삐빅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수십 톤에 달하는 강철문이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렸다. 서버실 내부는 차가운 공기와 수백 대의 서버가 내는 낮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숨겨진 고스트 서버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자신의 특수 제작 USB를 꽂아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거대한 용량의 파일. 최소 5분은 걸릴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열려있던 강철문이 닫혔다. 서버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붉은색 비상등이 켜졌다. 완벽한 밀실. 그녀는 덫에 걸린 것이다. 꼼짝 마라 쥐새끼. 스피커를 통해 박동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서버실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거구의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다. 말 못하는 청소부라. 하마터면 나도 속을 뻔했구나. 넌 대체 누구냐? 박동훈이 그녀를 비웃으며 물었다. 서연은 대답하는 대신 그를 향해 조용히 수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우아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어리석은 자, 그것은 조롱이었다. 박동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년이 감히 날 능멸해 당장 다운로드를 멈춰. 그리고 전연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려. 경호원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순간 서연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청소복 소매에서 방향제 캔으로 위장했던
소형 EMP 장치를 꺼내 작동시켰다. 피식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전자기파가 터져나와 서버실의 모든 전력망과 통신망을 순간적으로 마비시켰다. 서버실은 완벽한 암흑과 정적에 휩싸였다. 박동훈과 경호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 몇 초의 혼란, 서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다운로드 진행률 100%, 데이터 전송 완료, 줄스에게 선물을 보냈다. 다시 비상등이 켜졌을 때 경호원은 이미 서연의 바로 앞에 와 있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박동훈은 의기양양하게 다가와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버렸다. 화면에는 파일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잡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 순간 서버실 밖에서 수십 개의 군홧발 소리와 함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보낸 팀이 도착한 것이다. 체크메이트. 게임은 끝났다. 박동훈은 자신이 만든 강철 무덤 안에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작은 쥐새끼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쿵. 서버실에 육중한 강철문이 굉음과 함께 밖으로 터져나가듯 열렸다. 섬광탄의 하얀 불빛과 함께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NCI 국가부패수사처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쏟아져 들어왔다. 그 선두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팔을 붙잡고 망연자실해 있는 박동훈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박동훈의 눈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입은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강민준, 내 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강민준은 그의 말을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박동훈의 손에서 서연을 부드럽게 떼어낸 후 자신의 뒤에 있던 여성 요원에게 눈짓했다. 목격자를 안전한 곳으로. 여성 요원은 겁에 질려 떠는 연기를 하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불쌍한 청소부가 거물들의 싸움에 휘말려 충격에 빠졌다는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녀의 정체는 이 작전에 투입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서연이 사라지자 강민준은 박동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직접 차가운 수갑을 꺼내 박동훈의 손목에 채웠다. 철컥 하는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박동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범죄 수익은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법을 집행하는 기계와도 같았다. 이거에나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전부 옷 벗고 싶어. 박동훈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NCI 요원들은 그를 가차없이 끌고 나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 그 심장부에서 그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 나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이 전송한 마스터 원장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박동훈이 지난 10년간 구축해온 부패의 네트워크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 돈세탁에 동원된 유령 회사들의 계좌번호 비자금으로 매수한 검찰과 언론계 인사들의 이름까지. 그날 밤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강민준의 지휘 아래 NCI는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작전을 벌였다. 제이홉그룹 본사에서는 박동훈의 측근이었던 임원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줄줄이 체포되어 나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몇몇이 자신의 차 안에서 체포되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현직 부장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연행되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나가 무너지자 다른 하나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살기 위해 물어뜯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폭로했다. 박동훈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자 그에게 기생하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JW그룹 게이트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뉴스 채널들은 24시간 특별 방송을 편성했고 신문들은 한면 톱기사로 박동훈의 비참하게 구속되는 사진을 실었다. JW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초일류 기업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김 부장의 이야기였다. 언론은 그를 부패에 저항한 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조명했고 그를 향한 동정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거물들의 범죄 현장에서 충격에 빠진 말 못하는 청소부의 이야기도 가십기사로 퍼져나가며 박동훈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일조했다. NCI의 지하 조사실. 강민주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박동훈과 마주 앉았다. 박동훈은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강민준 거래를 하지. 내가 입을 열면 당신들 조직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 뒤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면 당신도 깜짝 놀랄걸.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그것은 서연이 전송한 마스터 원장의 출력본이었다. 당신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이 안에 그들의 이름이 전부 들어있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그들도 당신 옆방으로 이사올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박동훈은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비밀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계좌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완벽한 증거.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민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그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것에 불과했다. 누구냐? 대체 누구야? 그 청소부년 대체 정체가 뭐야? 박동훈이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을 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내 놈은 네가 가장 무시했던 존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거야. 같은 시각 NCA의 한 안전가옥. 이서연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었다. 박동훈과 그의 공범들이 차례차례 구속되는 장면, JW그룹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리고 김 부장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모습까지.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만족감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작전을 끝마친 후에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 하데스는 또 하나의 거대한 악을 심판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암살자보다도 더 완벽하게 상대를 제거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하나의 거대한 종양은 제거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박동훈이 어디선가 나타날 것이고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얼굴로 그들의 세계에 잠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숙명이자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이제 잠시 동안의 휴식을 취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JW그룹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자리는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강민준의 신속하고 투명한 위기 대응 능력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는 CEO 직무대행으로서 박동훈이 남긴 부패의 잔재들을 하나씩 도려내고 있었다.
비자금과 연루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 자리에는 실력과 청렴함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문화였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JW그룹은 거대한 수술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날이 왔다. 강민주는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부장의 공식적인 복직 및 명예회복 행사를 열었다. 며칠 전 검찰은 김 부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강민주는 단상에 서서 전 직원과 언론 카메라 앞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JW그룹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 사람의 짓밟혔던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에 서 있는 김 부장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김 부장님 회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김 부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곁에는 아내와 딸이 함께 서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강민주는 김 부장을 단상 위로 이끌었다. JW그룹은 김 부장님의 용기와 정직함을 기리기 위해 오늘부로 김 부장님을 그룹의 재무관리 및 감사를 총괄하는 최고 재무책임자 CFO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JW그룹의 모든 돈은 단 1원도 김 부장님의 정직한 눈을 거치지 않고는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정의가 승리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담긴 박수였다. 김 부장은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책임감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며칠 후 덕수궁 돌담길에 한적한 찻집. 이서연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의 낡은 옷이 아닌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녀의 앞에 강민준이 앉았다. 이곳은 그들이 파트너로서 만나는 마지막 자리였다. 김 부장님은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회사의 곳간을 지켜주고 계시죠.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행이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뇌파통신이 아닌 그녀의 실제 목소리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조금은 낯설었지만 맑고 차분한 음색이었다. 강민주는 그녀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 이제 당신의 임무도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NCI에 당신의 그룹사 파견 근무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새로 신설될 그룹 감사 총괄실의 실장 자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이제는 빛의 세계에서 펼쳐보는 겁니다. 그것은 최고의 존경과 신뢰를 담은 제안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하데스가 아닌 이서연이라는 한 명의 유능한 전문가로 대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입니다, 대표님. 하지만 제 자리는 그림자 속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세상에는 아직 제가 필요한 어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박동훈은 사라졌지만 제2, 제3의 박동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탐욕의 성을 쌓고 있겠죠. 그녀의 철학이었다. 그녀는 양지에서 박수받는 영웅이 되기보다는 음지에서 묵묵히 악의 뿌리를 잘라내는 역할을 선택한 것이다. 강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들의 사이에는 더 이상 작전 파트너로서의 긴장감이 아닌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러낸 전우로서의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건강하십시오, 이서연 씨. 대표님도요, 강민준 대표님.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시간이 흘렀다. JW그룹은 강민준의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 경영인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장소. 부산의 자갈치 시장. 수많은 인파와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한 평범한 여인이 생선을 고르고 있었다. 짧은 파마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 그녀는 영락없는 시장의 상인이었다. 그녀는 방금 고른 생선을 봉지에 담으며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메시지를 확인했다. 새로운 목표 발생. 대상 부산항만 비리 커넥션. 코드명 포세이돈. 메시지를 확인한 여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생선 봉지를 든 채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또 다른 이름과 또 다른 얼굴로 또 다른 어둠을 사냥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데스. 세상이 빛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는 이름 없는 수호자였다.